원을 그리는 정도로 갈게요. 그래서 물을 끝까지 채워주면 한 140ml까지 올라가네요. 아, 요즘에 5원짜리 크기 모르나? 우로 3번, 좌로 3번 안 돌리시네요. 한 방향으로만 돌린다고요? 아, 그럼 다음에는 좀 다르게 내릴게요. 이 내리는 모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이쁘게 내릴게요. 한가에 내렸으니까 15야도 내려봐야죠. 15야는 배전도가 꽤 있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원두에 기름이 좀 보이시죠? 이 정도 배전도다 보니까 물 온도는 좀 낮게 가고, 여러 사람이 마실 거니까 좀 진하게 내리고 취향에 따라서 물 타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g? 좀 더 쓰죠. 30g. 30g 커피 이용해서 좀 진하게 내리는 쪽으로 추출을 해 볼게요. 물을 좀 더 채워 놓겠습니다. 가을이라 밤음료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한가위 브랜드로 아이디어 있을까요?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커피 어드벤처인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처음에 엘카페 놀이터였는데 최근에 저도 모르게 바꿔놨어요. 저도 얘는 뭐야 싶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채널이더라고요. 커피 어드벤처 가시면 이번에 가을 시즌 블렌드로 해서 이제 직원들이 레시피를 잡아서 하나씩 영상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커피를 내리면서 83도, 온도 적당히 식었네요. 87도로 커피를 내릴게요. 그리고 분쇄도는 굵게 갈게요. 분쇄도 8. 평소하고 좀 다르게 내려볼게요. 밤향이 나는 것 같네요. 커피 30g 달았고요. 뜸들이기는 좀 천천히 할게요. 이번엔 60g 부었고요. 그리고 60g이었잖아? 한 20g씩. 그거 적당히 내려왔으니까 또 20g. 브루잉 대부분 가장자리는 물 안 붓던데 혹시 이유 있나요? 커피층이 얇아서 커피층을 통과하지 않는 물이 생겨서 가장자리에 물을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나오는 한계예요. 이게 원뿔형이다 보니까 가장자리에 커피를 하면 커피층을 통과 안 하고 옆으로 사이드로 빠져서 이제 커피를 활용을 하기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커피층이 깊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가운데만 면 돼요. 그러면 얼추 나쁘지 않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 사이드는 좀 덜 활용하게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에 물이 안 간다고 해서 완전히 낭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확산이라고 물이 이렇게 확산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자리의 것들은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긴 해요. 일단 약배전이 카페인이 더 많지는 않아요. 원두를 더 많이 사용을 하면 카페인이 더 많아지는 거죠. 마지막에만 약간 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210ml 물 총 사용을 했고요. 210ml 했으니까 한 대충 60g 빠질 테니까 한 150ml 정도 커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얼추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150ml 정도? 정확하네. 예. 150ml 정도 커피가 내려왔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진한 커피여서 여기에 설탕을 타 먹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유 살짝 넣어서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내렸을 때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마실 테니까 이제 취향이 다양할 테니까 취향에 맞춰서 물 타서 농도 조절해서 마시면 됩니다. 물 타서 드시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산미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느껴지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고소한 느낌? 밤 느낌 분명히 나고 아몬드 느낌? 견과류 느낌이 되게 많이 나네요. 견과류 느낌 진하게 나오고 여기에서 그리고 산미도 그렇다고 배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미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밤식빵 맛이 나는 그런 커피 느낌이네요. 예.
일단 오늘 커피는 다 내렸고요. 이제 아까 채팅방에서 대충 넘긴 것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레인 레시피 보면 1대 12 등등 알려주시는데 원두 20g이면 드리퍼에 원두 담고 0점 잡아서 240g이 저울에 표기되면 멈춥니다. 그런데 원두가 물을 잡고 있는 양이 있다고 해서요. 저울이 260g이 될 때 끊어야 1대 12 비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대 10이라는 게 그냥 투입되는 물의 양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물의 양을 얘기를 해요. 20g씩 투입하면 총 시간이 2분 40초 넘길 것 같은데 시간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을까요? 몇몇 책에서는 2분 40초를 넘기면 그 이후에 부정적인 것들이 추출된다고 해서 이것도 할 말이 참 많은 부분인데요. 10년 전에는 드립을 3분 이내에 하면 라고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드립을 배웠냐고, 드립은 3분이 넘어야 된다 얘기를 하던 시대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2분 30초 이내가 맞다 3분 이상이 맞다가 아니고 원두를 로스팅한 스타일에 따라서나 이제 배전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커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성분이 쉽게 뽑혀져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물 온도 자체도 아까 제가 디카페인 추출할 때는 한 85도 정도 썼잖아요. 낮은 물 온도를 썼으니까 커피가 좀 더 천천히 뽑혀져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오래 잡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로스팅 배전도도 있다 보니까 좀 더 고분자 물질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에서 내가 뽑아내고 싶은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간이나 온도 이런 게 달라지는 거지, 굳이 이게 뭐 이제 원칙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게 가이드를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이드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웬만하면 괜찮게 먹을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리 원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레시피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 가이드에서 내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게 거의 그 커피 내릴 때 물량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는 라면 끓일 때 물 얼마 넣어야 되냐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라면 끓일 때 이제 2컵 뭐 250ml 이렇게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넣으면 어쨌든 맛있게 끓여져요. 그런데 취향에 따라서 좀 간이 너무 세면 물량을 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프를 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라면 한번 데쳐서 넣기도 하잖아요. 이 정도의 가이드, 라면 뒤에 표시되어 있는 정도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추출 레시피라는 게. 그래서 먹어보고 다음에는 좀 물량을 늘릴까 줄일까 이렇게 유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